안녕하세요. 오픈소스 기반 코딩 플랫폼과 통합 개발 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실습 11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파이참의 설치와 프로젝트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먼저 파이참의 설치와 기본 환경을 이해하고 파이참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하겠습니다. 주요 메뉴와 설정 기능을 실습하고 에디터의 설정,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파이참을 설치하고 기본 환경 설정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주요 메뉴를 활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설정 기능을 활용하여 실습 결과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참의 설정 팁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파이참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참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참은 IDE, 즉 통합개발 환경의 한 종류이고요. 파이썬 전용에 최적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 에디터보다 코드 자동 완성과 문법 체크가 훨씬 더 강력하고요. 변수명이나 함수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함수 이동이나 이름 변경 시 전체 코드를 자동 반영해 주는 리팩토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디버깅 및 실행 환경을 지원을 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 가능하고요. 특정 위치에서 코드를 멈추는 기능적인 환경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파이썬 가상환경, 즉 venv나 콘다를 자동으로 인식하기도 해서 아나콘다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파이썬과 바로 연동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는 PIP 패키지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GUI 환경으로 메뉴를 통해서 설치도 가능합니다. 기시나 GitHub 연동이 가능하고 코드 버전 관리가 용이해서 많이 사용하는 코딩 에디터 중에 하나입니다. 코드 블럭을 접거나 펼치기 기능 등도 있어서 구조를 이해하는데 매우 용이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참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jetbrains.com으로 들어가면 해당하는 메뉴가 보이기도 하고요. 바로 다운로드 폴더로 접근도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폴더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윈도우나 맥, 리눅스와 같이 운영체제를 선택하고 현재는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탭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설치 파일이 위쪽에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 실행 후 설치 마법사에 따라서 차례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진행되는 부분은 그리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본 옵션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이참의 2025 버전의 주요 특징 변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etbrains.com의 파이참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의 other라는 문서를 좀 읽어보면은요. 파이참 2025 버전은 2024 이전 버전들과 비교했을 때 통합된 제품으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에디션과 프로페셔널 에디션을 선택할 필요 없이 모든 기능을 한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나 코드 자동 완성 등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전에는 무료 커뮤니티 버전과 유료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2025 버전에서는 통합된 제품으로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프로페셔널 버전을 30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2025.1 버전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코드를 생성하고 디버깅이나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코드 자동 완성 기능이 매우 빠르고 정확한 코드 작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과 같은 지원이 강화되고 데이터 분석 도구도 개선이 되고 웹 개발 기능 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고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참 다운로드 설치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었다면 다음 단계에 의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하는 파이참 버전과 그리고 위치를 다시 한번 저장되는 곳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할 때에는 바로가기 생성 파이참 버튼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컨텍스트 메뉴 업데이트를 추가하고 연결 생성은 기본적으로 .py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 변수 업데이트, 재시작을 이제 필요로 하는데요. 여기도 체크를 해서 4개 모두 체크한 상태에서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작 메뉴에서는 JetBrains 이름으로 설치가 되고요. 압축 해제가 되고 설치되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참의 설치가 완료되면 지금 재부팅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설치가 모두 되었다면 우리는 파이참의 첫 화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화면을 보면은 언어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어를 선택하고 만약에 내가 다른 언어로 바꾸고 싶다 했을 때에는 파이참을 모두 설치한 다음에 세팅 상태에서 언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메뉴가 한국어로 있을 때 좀 더 매끄럽지 못한 번역이 있다면 영어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인트로덕션 메뉴 기초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확인하고 체크를 해주시고 계속 누르시면 되고요. VS 코드를 설정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VS 코드의 UI 테마라든가 키맵, 최근 프로젝트 모두 선택해서 설정 가져오기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설정이 적용이 완료가 되면 파이참으로 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완료가 되면 파이참 메인 화면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참의 첫 화면입니다. 처음 설치를 했을 때 파이참의 첫 화면은 라이트로 되어 있고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개발자분들이 다크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자 지정 중에서 테마를 다크로 바꾸시고 에디터의 색 구성도 어두운 쪽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언어를 선택을 하시면 한국어로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 다시 영어로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필수 항목을 다시 시작해서 재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이 되고 나면 항상 다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영어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파일에서 먼저 프로젝트를 닫기를 하면 모든 파일 창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왼쪽 메뉴에 처음 보았던 사용자 지정이라는 부분의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언어를 선택을 해서 영어나 한글로 다시 한번 바꿔주면 메뉴 부분이 영어로 바뀐 상태 또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상태 두 가지 버전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을 때 파이참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언어들이 보이는데요. 파이참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주력 언어인 파이썬이 되겠습니다. 파이참은 본래 파이썬 전용 IDE로서 일반 스크립트나 웹 개발, 데이터 분석, 자동화 등 모든 분야의 파이썬을 사용 가능하고요. 보조 언어로서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 시 템플릿을 작성하고 프론트 연동 등의 보조 언어들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는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이나 SQL, 판다스, 분석, 머신러닝, 쿼리 처리 시 자주 사용되는 언어들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버 연동에 관련된 언어들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참은 기본적으로 파이썬 기반의 전문 개발 환경이지만 웹데이터, 인공지능, 백엔드 등을 위한 보조 언어나 포맷도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급자는 파이썬과 주피터를 위주로 사용을 해서 실습을 해보고요. 중급 이상의 분들은 HTML, CSS, JS 등 점차 확장해서 해당하는 개발 환경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파이참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이참은 파이썬 파일을 기본으로 주력 언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주피터 노트북이나 구글 노트북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이참 자체에서도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셀 기반의 코드 실행이 가능합니다. 파이썬 패키지와 같이 폴더를 생성하고 모듈 구조화 시 사용할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도 있고요. 웹 UI 관련 스크립트, 프론트엔드 또는 백엔드 연동형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동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인 것만큼 HTML 파일도 활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노드.js 기반의 프로젝트, 메타 정보 및 의존성 파일을 관리하는 파일인 패키진 JSON 이런 것들도 항목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 주피터 서버 연동을 할 때 노트북 실행이 가능한 주피터 연결 부분도 있고요. 그냥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참은 기본적으로 파일 하나하나를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 안에 여러 개의 파일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왼쪽 패널에서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선택될 수가 있고요. 파이참 실행의 첫 화면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세 번째 탭인 새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생성 화면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이썬이나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작업을 이 메뉴에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프로젝트가 저장될 위치를 묻게 되는데요. 이 저장될 위치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폴더 경로를 지정하고 폴더명을 만들면 프로젝트에 폴더가 하나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사용할 파이썬의 버전이 있는데요. 시스템에 설치된 다양한 버전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파이썬 버전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 3.8 버전과 3.13 버전 두 개의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3.13 버전으로 사용할 인터프리터 버전도 확인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선택되지 않으면 파이썬의 파일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꼭 거쳐 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생성을 했을 때 기존의 프로젝트 파일이 열려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창에서 새롭게 열릴 것인지 또는 파이참 프로젝트 창을 새로 하나 띄울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프로젝트 단위별로 파일을 생성을 하니 우리는 프로젝트에 열려있는 기존에 열려있는 프로젝트는 닫으시는 게 좋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창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겠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묻지 않음을 체크하면 항상 이 창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리고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 창은 닫히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생성된 루트 폴더인데요. 파이참이 앞에서 생성된 프로젝트 파일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코드나 설정, 가상 환경들이 이 폴더 내부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별로 판다스, 메트로플로 라이브러리 등 라이브러리를 설치했을 때 버전의 충돌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필요시에는 .venv라는 이 폴더만 삭제하면 환경이 초기화가 되고요. 라이브러리를 다시 설치해서 처음부터 실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idea 폴더에는 프로젝트 설정 파일들이 저장되는 폴더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열기 상태라든가 폴더 구조, 실행 설정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파이참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가상환경 폴더는 해당 프로젝트 전용의 파이썬 실행 환경이 저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에는 파이썬 exe, 라이브러리, pip 패키지 등 설치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와 충돌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이 가상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마다 독립적인 파이썬 환경을 만들므로 해당하는 3.8 버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또는 3.13에서 개발한 프로젝트 등을 따로따로 확인하고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파이참에 아주 잘 사용되는 설정 팁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폰트 크기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코딩을 하다 보면 많은 줄의 코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근데 시연이나 강연 등이 필요하다면 폰트의 사이즈를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팅의 에디터 부분의 폰트에서 크기를 14에서 16 정도의 크기로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고정된 폰트의 크기입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세팅에서 에디터 제너럴 부분에 체인지 폰트 사이즈를 체크를 해주시면 컨트롤 마우스 휠로 글자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 팁에 되어 있는 부분을 실제 파이참 에디터를 열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참을 일단 설치되어 있는 것을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파이참을 처음 설치하면 이러한 창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보이고요. 뉴 프로젝트라는 탭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뉴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로케이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유저라는 사용자명 안에 데스크탑, 즉 여러분 컴퓨터의 바탕화면 위치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위치 경로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 폴더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탐색기 부분이 나타나고 저희는 바탕화면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탕화면 아래에 자, EX1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명이 생성됨에 따라서 가상환경과 IDEA라는 폴더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폴더 안에는 이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전도 확인했고요.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참 프로그램 부분의 크기 환경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EX1이라는 위치의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EX1에 우클릭을 하고 New라는 부분에서 여러가지 파일들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New 하시고요. 파이썬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파일의 이름 역시 EX1이라고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프린트 파이썬 자, 안녕하세요. 파이썬 활용입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 부분은 위쪽에 현재 파일을 누르거나 또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Run EX1을 누르셔도 됩니다. 보통은 현재 파일을 실행을 하는 부분에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플레이를 누르면 아래쪽에 플레이 화면, 결과 화면이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 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폰트 크기 세팅 눌러주시고요. 세팅 부분에서 에디터 그리고 폰트 여기에 글씨를 25 정도로 크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여기 이 글씨가 크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세팅에 다시 들어가셔서 에디트 부분에 자, 여기에서 제너럴로 가보겠습니다. 제너럴 중에서 체인지 폰트 사이즈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휠이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 OK를 누르시면 코드 창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마우스로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폰트 크기 사이즈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세팅에 에디터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컬러 스키마 이렇게 들어가셔서 저희는 다크 모드와 라이트 모드 이런 걸로 다시 한번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다크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나타나는 부분은요. 여기 줄번호 같은 것이 있는데요. 자, 역시 세팅 부분의 에디터 제너럴에 보시면은 제너럴 부분이고요. 어피어런스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세팅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 꺽쇠 표시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게터 어피어런스 부분에 들어가서 쇼 라인 넘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쇼 라인 넘버라는 부분을 체크하거나 또는 체크를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1이라는 줄번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플라이 해보면 줄번호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코드 디버깅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기 쉽게 여기 부분은 체크를 해 놓는 것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드를 작성을 하고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할 때 자동 저장을 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세팅 부분에서 자, 어피어런스 부분, 비헤이버 부분에 들어가시고요. 여기를 펼쳐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스템 세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세팅에 여기 보시면 Save File when switching to different application, 즉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다른 창을 열게 되면은 우리는 자동으로 저장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ID 에디터가 15초 후에 아무런 동작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 하고 최적의 파이참 환경을 가지고 선택하고 활용하면 코드 작성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꺽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컨트롤 플러스나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플러스 또는 컨트롤 마이너스로 펼치거나 줄이는
이러한 현재 블록을 접거나 펼치는 이러한 방법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나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 팁에 관련된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모두 세팅이 된 다음에 코드를 직접 실행하는 방법과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차 시 학습 정리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파이참의 설치와 프로젝트 생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먼저 설치하는 과정과 기본 환경을 설정, 그리고 개발 환경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하고 주요 메뉴와 설정 기능을 활용하면서 IDE 환경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실습해 보았습니다. 파이참의 설정 팁과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앞으로 더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강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11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